우리 시흥에서 민선 8기에 최초로 동별, 이것도 책임동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시청이 모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더라면 이제는 20개 동에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5대 돌봄에 그치고 있었던 돌봄 서비스를 10대 돌봄으로 확대하고 13대 돌봄으로 확대해서 시흥에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흥시가 최초로 동별, 동중심의 돌봄 SOS센터를 추진했고 이게 경기도에서 이 정책을 받아 안아서 현재로서는 경기도 29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수 또한 5대 돌봄 시에 676명에서 11,420명으로 대폭 늘어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을교육자치회도 동중심의 우리 생활권 중심의 행정 시스템화의 중요한 교육 의제인데요. 아이들의 교육을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돕는 시스템이 아니라 마을의 다양한 교육 자원들과 또 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또 학부모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마을교육자치회를 19개 동에서 49개의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는 활발한 마을교육자치회 활동을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민생과 미래, 큰 줄기에서 미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건 1년 전쯤 언론인분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국가 첨단 전략 사업로 바이오 특화단지로 시흥이 선정됐습니다 라는 보고를 정확히 1년 전쯤에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언론인분들께서 기사화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그 동안에 정군당이라는 대한민국 전통 제약 기업과 우리 시흥시 백업지구에 있는 그 R&D 부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서울대병원 착공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서울대병원 측으로부터 받아냈고 또 서울대병원 8월 착공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는 대한민국 또 대표 연구원과 그리고 다양한 부지에 좋은 바이오 또 제약 기업들이 우리 시흥시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 시흥시 투자유치팀과 경제자유구역과와 함께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은 1년 전에 제가 언론인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1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 국무총리실 첨단전략위원회에서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이 함께 손을 잡고 세계에서 1위 가는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어다 모델은 미국의 보스턴이다 라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자격을 얻어냈고요. 또 이 그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 둘씩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군당과의 매매계약 체결은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의료 메디컬 산업계에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음을 시장으로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설마 되겠어?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비관주의도 있었고 패배주의도 있었지만 정군당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대 착공을 이끌어내므로 인해서 이제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저 시장 또한 우리 시청 공직자 또한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함께 알아봐 주시고 계십니다. KTR 정군당 서울대학교 병원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업 유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시흥이라는 곳이 바이오 미래 인력들의 양성, 인재 육성에 중심되는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있습니다. 서울대 백업지구에 있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 내에 WHO가 인정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2023년 7월에 선정이 됐는데 이것도 2년 전이죠. 바이오 캠퍼스를 선정되고 나서 올해 3월에 작년에는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대한민국 의료바이오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현역 종사자들의 교육과 더불어서 지금 약대든 의대든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가 우리 시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의 바탕이 되어서 시흥시에 드디어 경기형 시흥과학고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바이오 AI 특성 시흥과학고입니다. 시흥과학고는 우리 시흥시 지도를 보게 되면 북쪽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이 소래산 아래에 약 15만 명의 우리 시민분들이 살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은계지구 내에 대야동이라는 곳에 과학고 부지가 마련되었고, 그곳에 경기형 바이오과학고가 이제 유치가 되었고, 이제 건립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이라는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봤을 때 이 바이오 관련 사업이 우리 남부권에 치중된 정왕권과 백오권에 치중된 사업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북쪽에도 바이오 특성화 과학고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 전체가 바이오 특화단지로서의 도시의 특수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바이오의 혜택이 우리 시흥시 전역에 골고루 미칠 것임을 시장으로서는 확신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원한 시와호 명소화 사례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 중에도 이 거북섬 일대가 아주 핫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핫했고, 저도 참 많은 전화와 상황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거북섬 관련 이슈는 이미 3년 반 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윤석열 대통령 후보 간에 치열하게 논쟁이 붙었던 사업입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3년 반 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는 당선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는 시와호 30주년 행사를 개최해냈고, 그리고 시와호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해양레저 명품 우리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약속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작년 10월 10일 시와호 30주년 기념식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와호에 왔었잖아요. 와서 시와호 권역 비전 선포식을 시와 광주시에서 했습니다. 우리 조적 발전소에서. 그러해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이러한 사업을 계속 시와호 세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고, 시와호와 맞닿아 있는 거북섬 관련된 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이미 3년 반 전에 이슈가 되었었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의 연속성상 우리가 시와호의 세계화는 지속된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이다라는 점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단 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건 코로나 3년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맨 처음 설계할 때, 스타트할 때 어떻게 코로나 3년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3년이 닥쳐와도 정말로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곳까지 이루어낸 곳입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이곳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약속 시흥시의 약속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했던 것들을 비록 코로나 3년 때문에 늦어졌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져 왔던 흐름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관련 자료들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특히 수도권 제1순환선 조기 착공과 같은 역할을 꼭 대한민국 정부가 빠르게 실천해 주길 바라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0일입니다. 경기도의 3대 기념일로 지정을 받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성과도 있는 겁니다. 경기도 3대 지정일, 경기도민의 날, 그 다음에 세월호 추모의 날, 그리고 시와호의 날입니다. 경기도의 3대 조례로서 시와호의 날을 지정받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토부 장관이 오셔서 시와호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는 것,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열겠다는 약속,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흥시는 WSL 서핑대회, 해양스포츠 대전도 유치하고 유네스코 시범유역도 선정되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핑장, 아쿠아팬랜드, 해양생태과학과. 해양생태과학과는 정말 동물구조 치료 전문이기도 하지만 작은 아쿠아리움을 통해서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인데 오늘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에는 정식 개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쿠아팬랜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의 우리 시흥시와의 그리고 또 아쿠아팬랜드 투자자들 간의 다양한 아쿠아펫 산업 활성화라는 굳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꼭 이 위기를 돌파해내도록 노력해 하겠습니다. 딥다이브 경강브리지도 하나 둘씩 이제 채워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이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시흥시청에서 광명역 거쳐서 여의도로 가는 전철이 안타까운 붕괴 사고로 해서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며칠 전에도 광명시장님, 우리 안양시장님 함께 모여서 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이 경강선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전철, 월곡 판교 전철로도 불립니다. 이 전철이 착공해서 30년 개통이 된다면 판교에서 월곡까지 어떻게 보면 20분대에 올 수 있는 정말 지리적 위치로 너무나 중요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릉까지 가는 노선이라는 경강선입니다. 월곡역과 이 서울대 시흥캠퍼스와의 거리는 한 2, 3km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곡역의 활성화가 월곡역 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이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과 대구신도시 사업 일대에 바이오 관련 유치 활동에 커다란 힘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어진 자료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얻은 객관적인 성과입니다. 객관적인 성과. 정말 감사하게도 시장인 공약의 평가는 매니페스토에서 6년 연속 최우수를 선정해 주셨고요. 정말 감사한 평가는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31개 시군을 평가하는 곳에서 4년 연속 최우수, 3년 연속은 경기도 1위입니다. 3년 연속은. 우리가 100만 도시 그룹, 50만 도시 그룹, 10만 도시 그룹,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50만 도시 그룹에서는 저희가 4년 연속 1위를 했고요. 이 31개 시군 모두를 모아놓은 평가에서는 3년 연속 1위를 했다는 객관적 평가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적극경쟁 평가도 2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흥시정에 대한 신뢰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나 기업 유치, 해양 레저 스포츠 관련된 곳에도 저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바이오 융합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AI 바이오 융합도시라는 비전과 또 해양관광 클러스터라는 비전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셔서요. 보여드렸던 사진대로 우리 서울대학교 20만 평이 정말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심장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R&D, 옥구공원 아래에 있는 R&D 부지, 3-1 부지를 정문당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R&D 1 부지는 KTR의 부지 그리고 또 새로운 중요 기업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바이오 당장 정문당만 하더라도 2조 2천억 투자, 최소 700명 이상의 고용, 그 다음에 KTR이 업무로 인해서 다양한 바이오 실험과 등록을 하려는 스타트 기업들이나 신생 기업들의 유입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앵커 시설은 결국은 서울대 병원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병원의 건립 때문에 바이오 특화 단지가 확정된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서울대 병원을 중심으로 올해 8월에 꼭 착공을 해서 2012년도에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서울대 병원이 800병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병상은
고박이 2.5, 3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대 중장기 발전, 서울대 병원의 중장기 발전 프로그램에는 이 800병 이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일대까지도 포함해서 2000병상까지 가는 미래병원을 대한민국에 꼭 만들겠다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측의 의지가 있다는 것, 그 첫 출발이 800병상 착공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건설 과정에서 그리고 또 건립되었을 때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던 월곶 전체적이죠. 이거 월곶탕입니다. 여기가 소래포구고요. 월곶역 뒤편에는 7만 평 우리 시유지 어떻게든 바이오 관련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이 오이도역과 정왕역 뒤편에 있는 우리 토치장이라고 불리는 정왕지구대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바이오 기업들을 품은 바이오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제게 남은 1년 동안에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많은 공직자들이 경기도와 국토부를 오고 가면서 이 월곶역 세권과 정왕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들어서는 바이오 기업에만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통 제조업 단지인 신화국가산단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AI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투자, 신생기업을 만들든지 하는 소부장 사업까지도 함께 이어지는 상생 형태의 사업 모델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던 인력양성센터에서 좋은 기자재와 함께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 많은 학생들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홍보 담당관을 통해서 또 필요하신 언론인들께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해양 레저 관광 도시라는 미래 비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가야 되는 길인데요. 쭉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북섬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은 그 누구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약속을 빠르게 받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도, 시흥시 정부의 의지를 통해서도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이 시와호, 이게 시와방조제입니다. 이 호텔들이 다 개인 분양자들이 분양받아서 만들어낸 레지던스 호텔입니다. 이 상가들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소부장자분들의 눈물이 있는 곳인데요. 이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이곳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곳은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하던 투자 말아버리고 이분들이 계획된 사업 안 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은 그 당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다 계획되어 있어 지금쯤은 동시에 완공되었어야 될 부지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2차 투자, 3차 투자 계획들이 무산되고 PF가 깨지고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코로나 전에 시작을 한 그룹들만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눈물이 없었더라면, 이분들의 투자가 없었더라면 시와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와호가 정말로 그 미래를 품은 미래 신도시 비전 선포가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그저 그런 평범한 수변 공간, 그저 평범한 물류단지화 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세계에서 제일 큰 서핑장, 그 다음에 35m 딥 다이빙 풀, 그리고 해양생태과학관, 이 해양 경관다리를 통한 이 시와호의 일출과 일몰을 함께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시와호의 노을을 보면서 잠잘 수 있는 호텔들, 그리고 또 다양한 인접 그 해양에서 관련된 투자 유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할 일은 중앙정부가 하고 경기도와 시흥시가 할 일은 시흥시가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제 민선 8기 남은 1년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WSL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정말 중요 대회가 이번에 여름에 열리게 됩니다. 해양스포츠 제전도 거북섬에서 열리게 됩니다. 거북섬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만 된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노력하고 있습니다.